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억하고 계산하는 거. 이게 제일 필요해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없어가지고 암산학원에다가 무슨 뭐 이거 암기 6단계만 한 숫자 그냥 곱하기 뭐 10자리도 금방 하면 신비했지요. 이제 그거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툭 누르면 금방 나오는데. 우리는 기억이 자꾸 잊어버려도 컴퓨터는 정확하게 똑같은 걸 언제든지 정확하게 내줘요. 그런데 그러다가 그걸 엄청나게 변화시켰잖아요. 그게 인간을 또 그게 세 번째 변화. 지금 네 번째 변화는 뭐예요? 네 번째 변화가 일단 컴퓨터에 의해서 정보를 전부 연결시켜가지고 사람이 직접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서도 옛날에는 고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앞에 가야 정보를 넣었는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게 모바일이에요. 내가 컴퓨터 들고 돌아다녀. 그래서 입력을 하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뭘 사고 싶다. 뭐 메시지도 보내고 대화도 하고 이제는 이 기계 가지고 다 연결이 돼요. 이 사이버 스페이스 인터넷 세계가 세상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정보가 거기 들어갔는데 옛날에 그때 개별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보가 사람이 움직이는 게 뭐 선택하고 옮기고 메시지 보내기 이걸 다 끌어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뭘 요구하고 저 특징이 뭐고 다 알아요. 여러분 내가 동영상 강의 유튜브에 올려보니까 내가 하는 짓거리가 빤하더라고. 말 쓰는 것도 빤하고 열 내는 것도 빤하고 나는 순간순간에 새로운 얘기를 한다고 나는 착각하는데 기록을 딱 보니까 내 모습이 딱 보이더라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게 다 알아요. 우리는 각각 착각을 해요. 나는 전부 새로운 말, 새로운 행동했는데 여러분 부모가 애 키우는 거 보면 엄마가 저 뭔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기록으로 남기면은 앞으로 그게 바로 재산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빅데이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뭘 요구하는지 그 딱 데이터만 분석하면은 탁탁 다 잡아내요. 그게 석유의 에너지보다 더 비싼 인간의 행위의 모든 트렌드를 그 빅데이터 속에 다 분석해 내가 길목 딱 찍어 돈 벌어요. 그 석유 자원보다 더 돈 더 나가죠. 그런데 그 많은 정보를 이제는 사람의 머리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차 혁명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딱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그 인공지능이 그러면 뭐예요? 인공지능은 컴퓨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컴퓨터를 안 끄고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 때문에? 딱 아까는 기억하고 계산하는데 플러스 한 기능이 플러스 인간의 정신 기능 중에 하나가 플러스 됐어. 그래서 그때부터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컴퓨터는 기억하고 계산만 하는데 그 기능만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산하는 거는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 나와요. 그런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릴 때 가만히 있다가 말을 배우고 학습을 하고 하다 애들이 처음에 이렇게 또 배우면은 사람의 능력이 점점 업그레이드 돼. 요게 두뇌의 비상한 능력이에요. 인간 정신 중에 가장 차별되는 게 뭐냐? 머리 쓰는 정보 처리를 학습, 소위 그게 핵심이 학습이에요. 학습 기능으로서 능력이 점점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두뇌의 가장 뛰어난 점이죠. 짐승은 학습이 안 돼요. 몇 개 하면 그 반복이에요. 사람은 학습 능력이 역량을 키워나간 역량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컴퓨터 플러스 학습 능력을 집어넣는 게 뭐예요? 그게 인공지능.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는 학습을 해서 능력이 커간다는 거. 이걸 이제는 기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는 인간을 거의 대행 다 해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분석 끝 요즘 천재 그 역사 철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제가 자꾸 소개한 이유가 자 이런 현재 세 번째 네 번째 혁명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혁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힘이 인간이 그러면 어떻게 기술 발전을 농사를 질 줄 해가지고 꾀가 많아가 농사 지어가지고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고 기계 혁명이 일어나고 정신노동 대응하고 학습까지 하게 하고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그런 것까지 할 줄 알지?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유발하라리가 딱 정리하잖아요.
외부의 기술 변화를 진짜 가능하게 인간 자신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1번이 인지혁명이죠. 이 인지혁명은 뭐예요? 바깥에 들어온 뇌를 정보 처리하는데 기계하기 전에 인간들이 정보 처리한 기술을 미리 발전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인지에 정보를 처리할 때 혁명적 변화가 우리 안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농업혁명도 산업혁명도 컴퓨터 정보통신혁명도 다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인지혁명이 이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반을 전체를 아우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총정리 간단하게 요약을 한 다음에 유발 하라리가 하는 얘기면 지금 외부에서 인간이 일하는 게 기계가 이제 육체노동되고 정신노동도 다 하고 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이제는 사람들이 공부 안 말해내고 기억력 아무리 줘도 그 빅데이터 우리 머리 가지고 판단 못해요. 분석 못해요. 우리는 이제 판단할 능력도 잊어버렸어요. 그건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뭐지?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아주 천재적인 거는 뭐냐면은 외부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이 강력한 힘, 즉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 자신이 정보 처리한 방법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외부를 변화시킨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인지혁명과 한데 그 핵심은 언어혁명, 언어를 통한 정보 처리 능력의 향상. 이게 인류의 발전의 궁극적인 동력이다 그랬는데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4차 혁명이 와서 인류는 또 다른 단계로 진입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점점 인간은 왜소해지는데 핵심을 딱 짚어보면 이런 거다. 우리가 외부를 통제하는 힘은 인지혁명을 통해서 엄청나게 발전시켰지만 내부를 통제하는 힘은 하나도 발전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외부를 통제하는 그게 말하면 지식 패러다임이에요. 지식을 추구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면은 외부를 내가 탁탁탁탁 적응 잘하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서 뭔가를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 우리의 정보 처리가 정보를 지식으로 처리하는 게 전부라고 우리는 착각해. 그 밖에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역량을 한쪽으로 다 몰아가 이게 우리 뇌의 전부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 자기 자신 안에 자기를 처리하는 것도 외부 통제하는 방법으로 내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험 실리한 게 그거예요. 원숭이 실험하고 뭘 하고 갔다가 반응과 적응하고 거기 논리 오면 사람이 적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대한 전제를 깔고 있죠. 외부의 물질을, 외부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지적 패러다임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을 컨트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기계적으로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나요? 전혀 아니옵시다. 그런데 그렇게 픽스 딱 해버리고 우리가 마치 자극이 오면 기계적으로 탁 움직이고 이런 전제를 깔고 물론 부분적으로 해결된 게 많아요. 그렇지만 개별이 갖고 있는 정보를 처리한 건 사람마다 너무 보편적인 것도 물론 있어요. 육체하고 연관된 거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실제로 마음의 그 섬세한 여러 가지 개인 행위는 참 이거는 그 어떻든 유발하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외부를 통제하는 걸 비유로 이렇게 하죠. 내 머리 위에 바로 바깥에서 윙윙거리는 모기 잡는 기술은 기가 막히게 전자파를 쏘아가 딱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도 우리는 알아요.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보내서 모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바로 속에 들어있는 뇌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골 때리게 하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게 하는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는 하나도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런 자신을 통제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인류가 정말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저는 이 벽암록이야말로 바로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는 이거는 일찍부터 정보를 처리하는 외부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내부의 마음은 그 작동 원리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로 우리는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보 처리한 지식 패러다임하고 그것과 완전히 다른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길이 달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배 감독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첫째, 여러분 견성 얘기했잖아요. 즉심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혐, 간택, 부재, 명백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그 다음에 본분, 향상 이게 다 마음관리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했는 것들이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근대 이후의 기술 발전, 외부를 통제하는 기술 발전 이후에 우리 모두가 지금 동의하고 선입견 비슷하게 굳어진 게 뭐냐? 지식만 있으면 아는 것이 힘이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선입견 속에 몰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의 내면을 깊이 통찰하는 동양의 이 문화적 전통, 인간의 마음을 깊이 분석하고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을 발휘하는 게 특히 불교고 특히 선불교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고 스스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일찍부터 그 길을 뭐냐? 지식 패러다임, 언어와 묻혀있는 지식 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그게 깨달음의 길이에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거는 마치 이성과 논리와 합리와 경험적 증거, 이 지식 처리 정보를 계속 올라가면 그 제일 하이 레벨이 마치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죠. 그것도 자기 마음 통제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죠. 전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식 패러다임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인간이 내부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스스로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전제하에서 여러분 우리 마인드에는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처리한 기능도 있고 그 기능을 우리가 인류 역사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그 바깥에 인간 마인드, 뇌의 정보, 뇌의 새로운 기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운 기능이 정보를 처리하면서 그 처리 과정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역량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견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정보를 외부 정보를 처리하면서도 내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안에서 정보 처리 과정을 스스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외부의 자극을 거울처럼 비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컴퓨터는 데이터를 넣으면은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결과가 딱 나오지만은 컴퓨터가 중간에 내가 지금 이런 정보를 처리하는데 귀찮은데 오늘 쉬다 할까 이런 생각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오면서 내가 꼭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의문을 해요. 내가 이러다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건 뭐냐? 정보 처리 과정 자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 이 역량을 우리는 그런 부분을 살려야 돼. 그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정보에서 정보 처리하는 언어 속에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과정이 가장 대표적인 뭐냐? 그게 이해라고 그러는 게 이해. 이치이자 쓰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풀어가지고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 언더스탠딩이라는 이해라는 거는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언어적 지식을 통해서 어떤 말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또는 그걸 뭐라 그래요? 지식으로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 또는 뭐라 그럴까요? 또 다른 말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정해라고 그래요. 정으로 어떻든 언어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 우리 뇌가 지식과 이해, 기억 이걸 말고 다이렉트로 탁 보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써요. 그게 우리는 직관이라고 그래요. 직관. 다이렉트로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과거의 지식 끌어가지고 논리적으로 구도 맞춰가지고 이해하는 그게 이해하는 거고. 그냥 보는 직각적으로 중간 과정 딱 해서 딱 직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판단할 때 머리 굴리기 억수로 많이 해요. 옛날의 기억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 요 말 해도 될까 안 될까? 내가 하는 말과 일관성 자꾸 머리 굴려가 하잖아요. 요걸 이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딱 오면 그런 거 한 개도 중간 과정 없이 그냥 보이는 그대로 탁 돼. 그게 쉬울 것 같죠? 그거 우리 인간이 뭐예요? 뭔 말하면 이미 내가 이래 말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내인데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머리 엄청나게 굴리죠. 우리는 그렇게 정보 처리해요. 즉 직관 안 해요. 복잡한 막 다른 기억과 정보와 이 결과물을 예측하면서 온갖 머리 굴리기 다 해요. 얼마나 복잡하게 정보 처리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늘 정보 처리.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허허 웃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요. 하도 머리를 굴려서. 응? 이 수많은 반응을 다 예측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 지혜, 또 정해. 그러니까 뭐랄까 감정을 집어서 한다든지 머리 굴리게 논리적으로 따든지 지식과 기억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정보를 처리해요. 온갖 다른 걸 끄집어 와가지고 거기에 끼 맞춰가지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내려 정보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탁 하고 다이렉트로 탁 하는 게 우리 잘 못해요. 의외로. 거기에 이제 이 직관은 발을 찍자 아니에요.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누가 잘하냐? 애들이 잘하죠. 왜?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우화 중에 임금님 발가벗었으면서도 전부 모두가 지금 옷 입고 멋있다 하니까 따라서 그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임금님 발가벗었어요. 이 말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머리를 복잡하게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잘못하는 건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는 거는 뭐예요? 지식 패러다임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속에서 돌아간 정보 처리를 항상 언어를 가지고 하죠. 고래 처리 과정을 아웃풋가 말로 해요. 요 말은 내가 지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순간에 타자에 들어가면 타자도 내 말의 프레임 속에 말 가지고 네가 해라 하고 남이 자유로운 생각을 일단 귀신처럼 끌어모아가지고 말이라는 건 타인에게 내 지식 패러다임 속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말을 주고받고 한다는 거는 각자의 고유성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공통을 한 약속의 체계에 네 개인적 생각 배제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서로가 서로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소통하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 대화를 하면 통해. 막 그런 부분이 없는 거 아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엄청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질문 자체가 지식으로서 대답해 달라 이 말이잖아요. 깨달음과 반대로 가요.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건 어떻게? 이게 직관적인 거예요. 삼배색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런데 이걸 두고 후세 사람 동산성에 무엇이 부처입니까? 삼배색은 저게 무슨 깊은 의미가 있지. 그때부터 짱구 굴리기 시작하죠. 이 숨은 깊은 상징적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다시 말하면 뭔가 지식을 정보를 이렇게 몇 겹씩 이렇게 감싸고 은폐시켜 가지고 비밀스럽게 감추어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다. 그래 우리는 그 감춰진 의미를 우리는 파악해야 되겠다.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쉽게 이야기할까요? 지 마음대로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에 보면 수많은 머리 굴리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깊은 의미, 그걸 참여한다고 그래요. 이 깊은 감추어진 거를 우리가 머리를 구해서 지식을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삼배세근이면은 이게 부처가 옷 입으면 세근쯤 되면은 그거가 안 되니까 결국 부처가 입은 오지만 오시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때 뭐 말을 다룰 때 이때 질문했기 때문에 그걸 즉각적으로 현물을 통해 가지고 뭐 설명했다. 온갖 해석이 다 있어요. 다 그거 아웃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답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질문은 이게 이 뒤에 코멘트 이 책에서 어떻게 이 평가를 하냐면 너무나 담백해서 여기고
머리 굴릴 필요도 없고 입에 대가 씹을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담백해가 건드릴 게 한 개도 없다. 그래서 장안의 대로처럼 길을 쫙 뚫어나가 어느 놈도 지 발을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음껏 해석해라. 여기 깊은 의미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이게 마치 비밀의 문을 여는 것처럼 온갖 머리를 다 굴려요. 온갖 머리를 다 굴려요. 하여튼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이걸 안 보고 이제 전제적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설명하면 이런 건데 자꾸 너무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니까 여기에 수시를 한번 이제 봅시다. 수시를 보면은 수시운 살인도 활인검 무시무시하게 나오네요. 도하고 검하고 뭐가 차이가 있나요? 예, 잘 아시네요. 이렇게 한쪽으로 베는 칼 뒤에는 이쪽으로 없는 건 도고 양쪽으로 날이 있는 거는 검이에요. 예, 그거 알죠? 그러나 어떻든 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나 사람을 살리는 칼은 그러니까 살인도 활인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 검이에요. 칼이에요. 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살리는 칼은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상고지 풍규 이는 곧 옛날부터 오는 관행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대체로 할인검, 살인도 이렇게 선불교에서 쓰면은 예를 들면 신검당 검을 찾는 거 아니에요. 저 불교 절에 가면은 신검당 많아요. 어떻든 이때 검은 대체로 뭘까요?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검은 쓰는데 이 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 자신의 생명성을 죽이기도 하고 스스로 살리기도 해요.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칼이에요. 자, 그리고 역금시지 추요. 옛날부터 이 살인검 할인도를 교육에서 이 선을 전파하는 데 썼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그게 바로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부터도 이 지도법이 중요했지만 지금도 역시 핵심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살인도 활인검 이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문장이 어떠냐면은 자, 아까 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다는데 일단 죽인다는 것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자. 양론사략. 우리가 일단 만약 죽인다는 관점에서 논의해보자. 그럼 죽인다는 게 뭘 말하냐? 죽인다 하더라도 불상일로 터럭한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죽이는데 터럭도 한 개 안 건드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죽이는데.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양론활약. 만약 살린다, 이 검으로 살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살리는데 사실은 정신과 육체 다 죽여버려요. 없애버려요. 살리는데 없애버리고 죽인 데는 털럭도 안 걸려. 이 반대로 설명해요. 이게 뭘까요? 아까 이 검이라는 게 뭐예요? 말, 언어, 마음부림인데 여러분 선사들이 깨우침을 즉 지식으로 가는 길을 갔다가 깨우침의 길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깨우침으로 가기 위해서는 늘 어디에 길들여 있어요? 지식 추구의 사고방식으로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면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지식 추구 방식의 사고를 다 죽여야죠. 그래야 살죠. 그죠? 그게 살리는 길 아닙니까? 생각을 짱구 굴려가지고 지식을 추구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그걸 없애버리고 그 한계를 그걸 죽여야 진정한 자기의 마음의 생명성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살리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응?
죽이는 거는 한 개도 안 된다. 죽이는 거는 한 개도 안 건드린다는 거면 여러분 죽인다고 해서 정신과 생명을 다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마음 자체의 부분이지만 겉보기는 사실 마음의 어떤 것을 없애지만 그게 하나도 마음은 여러분들이 흔적이 없어요. 우리는 깊은 우리가 여러분 각자 인생의 고통 속에 알고 있잖아요. 자기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이 가슴 아픈 거 그 상실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절체절명이에요, 그게.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마음 한 개 하나 바꾸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정말 내가 뭐 죽은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아플 때는 그게 내인데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인다고 해도 사실 마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고 해서 인간의 육신과 정신을 깡그리 막 그냥 정신을 없애는 게 아니고 사실 생각을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살리는 것은 생각 하나 바꾸는 거고 죽인다는 것은 언어적 패러다임을 다 없애야 이게 살리는 거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싶으시겠습니다.